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뜨거운 이슈 감자였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입주가 중단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2, 3일간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이 되었던 이유. 일단 개포동이 어떤 동네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전 7, 80년대 정부 주도하에 강남 개발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인구를 주택 수요, 또 주택 수요도 늘었겠죠. 그래서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개포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제 낡았던 개포주공 아파트 1에서 8단지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1단지, 여기 이제 8단지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됐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 4단지인데요. 요게 지금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 3일간 입주 중단이 됐던 이 문제의 단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왜 입주 중단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재건축 아파트의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 재건축 사업 절차는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만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안전하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요 네 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전하게는 안전진단입니다. 일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무너질 것 같아요. 주차가 부족해요. 이렇게 노후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이대로 놔두다가는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조합 설립이 됩니다. 이 조합 설립, 그러니까 소유자들 모아서 이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낡은 아파트를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멋지게 지어보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평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를 싹 헐어내고 어떻게 몇 동에 몇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그다음에 평형대는 뭐 20평형, 30평형, 40평형 어떤 평면도로 그릴 것인가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가 되면요,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몇 동 몇 호는 누구 주고, 몇 동 몇 호는 누구 주고, 나머지 몇 호 몇 호는 몇 평형 몇 평형은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분양하고,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을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얼마여서 추가 분담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결국 돈에 대한 내용이 여기 관리처분 계획에 다 담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끝나면요, 이제 바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이제 그 거주자들이 이주를 하고요,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지금 이번 개포자이 4단지 같은 경우 문제됐던 부분이 이 관리처분 계획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사건 개요를 보시면요, 개포 4단지 조합하고요, 단지 내 유치원이 분쟁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재건축 전에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이 유치원이 이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뭐냐면, 이게 건물이 지어졌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할 때 유치원은요, 이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여기였는데 여기로 넣었는데 조합에서 엉뚱한 위치에다가 유치원을 지어줬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합에서는 유치원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공유로, 그러니까 소유권 대지 지분을 공유로 넣었어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 전에 재건축 되기 전부터 우리 유치원은 단독 필지로 단독 소유의 개념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단독 소유가 아니라 아파트하고 전체로 묶인 공동 소유의 개념인 공유로 등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이. 그래서 이거 관리처분 계획 이거 무효다. 그래서 관리처분 무효에 대한 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유치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 사유재산 침해지. 이게 단독 소유냐 아니면 공동 소유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분할 때도 토지를 매매할 때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소유자 개인 1인의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팔 수 있는데, 이게 공동 소유로 가면요, 공유자 전체의 소유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유치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에 침범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요, 유치원이 계속 그래서 그거를 관리처분계획 효력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해놓고 조합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강남구청에서 부분 준공 인가 처분을 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 관할 관청인 강남구청에서 개포자의 집 잘 지었네. 우리가 허가 내준 대로 잘 지었으니까 이제 입주해도 돼. 그래서 2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가 시작되니까 유치원에서는요, 아니 지금 이거 권리관계 이거 소송 중인데 이렇게 입주를 시켜도 되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법원에 뭘 신청하냐면 준공 인가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남구청의 그 개포 4단지에 대한 부분 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강남구청으로 통지가 되는데, 이게 지난 10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10일 오후에 법원이 강남구청으로 입주정지 이행명령을 통보합니다. 입주시키지 마라. 그래서 강남구청은 조합에게 또 통지하겠죠. 이거 법원에서 우리 이런 명령 받았다. 입주 중지시키라는 명령 받았기 때문에 입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조합도 이 결정을 일단 받아들여서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일단 입주를 정지시키는 걸로 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간이 11일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니까 이때는 이사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입주 중지가 된 게 13일 월요일부터였죠. 근데 법원에서도 이게 24일까지 시간을 끌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여기가 3,475세대인데 약 한 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 나머지 2,500세대에 대한 입주 문제가 걸린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24일까지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신문기를 앞당겨서 3월 15일 수요일 날 신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그래, 너네 유치원의 말도 맞아. 너네 소유권이 침범당한 거는 맞지만 이것보다 공익의 피해가 너무 크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나머지 2,500세대에 대한 입주가 지연되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라든가 경제적 비용, 그다음에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준공인가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이거는 기각할게.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되면 입주는 시켜. 그리고 이 유치원과 조합과의 그 토지에 대한 분쟁은 별도로 붙어. 그건 별도로 우리가 판단해 줄게. 그렇게 3월 15일 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돼서 다시 개포자의 4단지의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근데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 잘한 것 같아요. 24일까지 끌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당겨서 15일날 결정을 빨리 내려줌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았다는 거죠. 어떤 불상사가, 만약에 24일까지 갔다고 하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냐면 크게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입주 지연. 그러니까 입주 지연은 뭐 소유자들도 당연히 입주 지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들도 입주 지연에 따른 뭐 손해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그 입주자들의 입주 지연이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된 거죠. 3월 달에는 신학기인데 빨리 이제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서 학교 전학하고 아니면 재배정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사 지연으로 인해 해당 주소지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전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법원에서 3월 15일, 24일이 아닌 15일로 당겨서
결정을 해서 기각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주 지원과 아이들 학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그렇다고 입주는 했지만 입주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됐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조합과 유치원 간의 원만한 합의겠죠. 근데 이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었으면 아예 이런 분쟁, 이런 송사를 만들지 않았겠죠. 그리고 특히나 3,000세대 넘는 대단지의 조합과 상대를 해서 법적 분쟁을 하겠다? 그러면 유치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판단하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 조합에게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합 입장에서도요, 이게 참 모양새가 빠지거든요. 이게 유치원 하나 때문에 우리 3,000세대가 넘는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이런 기싸움을 팽팽하게 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밖에 없는데 법원의 판단은 결국 재판을 가서 끝까지 누가 승, 누가 패 이 결론을 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조합이 승소할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유치원이 승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겠죠.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지면 큰일 나겠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거의 파산이죠, 파산.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유치원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소송을 걸었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이 시작됐는데 반대로 유치원이 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의 요구사항 관리처분 계획을 재청구해가지고 다시 관리처분 계획 다시 해라. 이거 그래서 우리 유치원 부지 땅을 공유가 아니라 단독 필지로 단독 소유로 바꿔달라 하는 재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아까 재건축 단계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권리 배분을 할 것인가, 그 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까지 시작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리턴해가지고 빠꾸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정한다? 바꾼다? 변경한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유치원에서는 본인들은 이거 소유권 회복, 사유재산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거액의 합의금 요구,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겠죠. 소유권을 단독 필지로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로 인정을 해줄게.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달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 합의금을 주게 되면 또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 이 돈은 결국 조합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됐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느 쪽에서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조합이든 유치원이든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도요, 너무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유치원도요, 너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수많은 입주 예정자와 또 거기에 딸린 가족들의 주거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포 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문제, 그 다음에 이 유치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피해가 최소화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